원자재를 알면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 매주 금요일 원자재 랩 코너 함께해 주실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매니저 모셨습니다. 인베스팅 누나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수연 매니저. 우리 재환 씨랑 많이 이제 또 친분도 쌓아간 것 같아요. 동거래 약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왜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누나와 동생 간의 어떤 지금 뭐죠 남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원래 좀 남매 쌓아가고 관계에서는 있습니다. 안 받을 거 생각하고 줘야 되니까 그런 게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재 레비 코너 아니겠습니까? 네. 원자재가 정말 관심들이 좀 많아졌었고 올해 들어서 특히 작년 올해는 이제 원자재가 큰 한 축을 좀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네. 올해 한번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또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다 초반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다 아는 용어들이잖아요. 네. 그 원자재 19가지를 추종하고 있는 CRB 인덱스가 연초 대비해서 31% 올랐다라고 네. 하면 연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1%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S&P 500을 따르는 뭐 스파이 같은 경우 그리고 나스닥 엄청 나잖아요. 잘 나가는 나스닥. 이것들이 각각 연초 대비해서 21%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다우지수 추종하는 다이아 ETF도 네. 16% 정도 올랐으니까 그것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원자재가 엄청 많이 올랐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죠. 또 핵심이 원자재 왕이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정말 뭐 77달러까지 그냥 가게 되면서 그렇죠. 전반적인 원자재를 리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원유 유가는 참 많은 뉴스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좀 특이한 뭐 특이하지도 않습니다. 대중성 있는 네 가지의 원자재를 아주 하나하나 간결하게 볼게요. 알루미늄, 철광석, 네. 폴리실리콘. 저의 또 최애죠. 폴리실리콘. 그렇죠? 그다음에 네. 우라늄. 이제 네 개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 뭐부터 갈까요? 알루미늄부터 하나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알루미늄? 네. 네. 뭐 알루미늄 음. 왜 이슈가 됐느냐? 음. 네,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일단 알루미늄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서 36%가 올랐습니다. 네. 네, 알루미늄이 친환경 소재로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4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고 네. 이제 여기 보이는 차트가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에 뻥끗 솟아 올랐고 최근에 이제 최고가 경신을 했죠. 네. 근데 이때는 왜 올랐냐 이제 찾아봤더니 사실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게 조금 환경 공해 탄소 배출 많이 된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중국에서 10% 정도 이제 한도를 제한한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아마 그때 알루미늄 코너 했었을 때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텐데 2차 전지. 네, 뭐 핫하죠. 지금 전기차 시대. 뭐 제네시스도 2025년부터 2차 뭐 수소 전기차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알루미늄이 네. 사실 조금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파우치형 2차 전지 기준으로 이제 구성 비중이 10%에서 한 40% 정도에 달하는 4대 소재가 있거든요. 네.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동박이 또 5% 그리고 알루미늄 박이 1.8% 이러니까 비중이 일단 얘가 작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배터리별 스펙에 따라서 맞춤 생산으로 들어가니까 맞아요. 범용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장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가면서 다시 많은 관심을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2차 전지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알루미늄이 더 많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그 기대감, 실제 그 수요를 좀 반영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하면은 이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기업 알코아 아닙니까? 네. 알코아도 이런 좀 그 알루미늄 가격 상승을 좀 반영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알루미늄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 찍은 거니까 알코아가 지금 어제장 기준 46.91달러로 연초 대비해서 103.51%가 올랐고 1년 동안에 226% 상승을 했습니다. 3배가 올랐네요. 네. 알코아. 말로만 듣던 이 익숙한 알코아가 이렇다니. 예? 저희 주변에도 투자하신 분이 있잖아요. 알코아를요? 네. 누군데요? 그 전에 PD님.
아, 우리 김영호 CP 알코아. 알코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예. 근데 왜 연락을 안 오죠? 지금 3배가 올랐는데, 1년 만에 3배가 올랐는데, 이 알코아를 들고도 제가 뭐 저녁 한 끼를 못 얻어먹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화를 오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알코아에 주주가 있었네요. 우리 목돈연구소 관계자 중에서도요. 이렇게 알루미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루미늄은 알코아죠. 만약에 네. 투자를 좀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어떤 요런 분석 게 좀 있다. 해주고 이렇게 뭐 기업은 알코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우리가 4대 광물을 얘기했습니까? 다음은 철광석입니다. 아, 철광석은 또 중요해요. 롤러코스터 엄청 예. 탔잖아요. 올해. 철광석 또 철광주에 또 버신분, 물리신분 함께 그렇죠. 공존하고 있는데요. 철광석은 또 어떤 이슈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일단 가격대 보시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예, 와. 올해 1월 4일에 네. 톤당 165.3달러였는데 5월 달에 230달러까지 팍 터졌죠. 그때 철강주도 시세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140달러대. 아, 근데 이게 빠진 게 아니라 사실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요? 왜 이게 한숨이 좀 돌린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광석 가격 빠졌으니까 이제 업계 사람들은 조금 한숨 돌렸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이 철광석을 녹이는 친구가 또 있거든요. 원료탄이라고 네. 이제 석탄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제 원료탄 가격이 또 문제입니다. 원료탄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것도 좀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면,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구조가. 예. 네, 네. 일단 뭐 원료탄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 원료탄 수출 물량의 이제 58%를 호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또 호주산 수출 물량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2%.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원자재들이 좀 계절을 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곡물은 곡물대로, 뭐 원자재는 원자재대로 이런 게 있는데 또 석탄은 겨울이 되면 당연히 많이 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이 당연히 4분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중국이랑 호주 사이가 나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수입을 들이다가 됐다 거절을 하고 중국이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얘네가 주고받는 사이예요. 네. 1차 가공품을 호주는 중국으로부터 받고 네. 또 중국은 호주한테 석탄을 받고 이랬는데 네. 그런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수급이 깨진 건가요? 이게 뭐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수급 차질이 일어난 거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이 어떻게 돼요? 철광석도 그렇고 이 철강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뭐 그것은 모르나요? 네. 이제 나라의 이제 뭐랄까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철광석 가격이 빠졌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료탄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석탄 관련된 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피바디 에너지라는 석탄 기업이 있는데 호주와 미국의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서 610%나 올라갔다라는 예.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오른 거예요? 석탄이? 그만큼 많이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땅에서 철광석 좀- 녹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친환경으로 가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그렇죠. 석탄 기업은 네, 맞아요. 되고 있고요. 자, 일단 폴리실리콘으로 다음 가보죠. 네. 폴리실리콘 하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딱 떠오르잖아요. 네.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게 많이 필요하지만 중국 신장에서는 약간 이거 이제 인도 보류 명령 검토를 하면서 네. 재고 확보를 경쟁으로 어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인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신장 위구르에서 잘 네. 좀 저가 공세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잡하죠. 예. 예. 네. 그래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던데.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수요가 많이 이제 필요하니까. 예. 네, 왜냐하면 그래서- 태양광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태양광 바이든 정부 때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되돌아봤었어요. 네. 네,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독일의 바커 예. 같은 경우는 OCI랑 비슷한 주가 흐름으로 86%대 비슷하게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특히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홍콩 상장된 신특 에너지 1년 동안에 이제 442%가 급등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오히려 제가 그때 폴리실콘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바커는 86%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죠. 이 전반적인 태양광 주식 중에서는 이게 그냥 올랐네 이 정도네요.
그래도 하여간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이 두 가지의 연관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라늄까지 가볼까요? 네. 아니면 폴리실리콘 좀 뭐 더 할까요? 아니면 우라늄 조금 재밌는 예?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아까 진짜 딱 꼽아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이면이 있잖아요. 네.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좀 아니고 네. 막 이런 것들. 음. 우라늄도 약간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원전에 들어간다. 미니 원전이 있었죠. 그렇죠. SMR. 그래가지고 관심을 받았는데 또 뭐 우라늄 하면은 솔직히 핵에 들어가는 원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런 핵사고를 생각을 하면 음. 이게 기후 위기를 또 줄 수 있고 인간에게도 해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친환경인가? 이 부분이 참 이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뭐 유출이 뭐 한번 돼가지고 우라늄 가격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됐나요? 다시 예, 우라늄 가격이? 네, 최근에는 6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해가지고요. 다시요? 네, 파운드당 35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네. 지금 이게 우라늄 선물 가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쫙 빠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네. 우리 그 주머니 쇼의 그 상금팀이죠. 네. 상금팀이 그때 당시에 문서진 대표가 네. 이 우라늄을 들고 오는 이 시점에 우라늄 ETF 들어가셨나요, 혹시? 그렇죠. 우라 URA ETF. 들어갔죠. URA. 그게 1년 동안 91%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 네. 떨어지는 시점에 그대로 맞은 거예요. 아이쿠야. 네, 그런데 지금 URA가 다시 올라왔죠. 그 완전 본전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연출을 됐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자, 우라늄, 폴리실리콘, 철광석, 알루미늄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봤지만 굉장히 어떤 주목할 만한 그런 원자재입니다.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요. 함께 네.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인베스트닷컴 김수현 매니저였습니다.